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한 달에 10,000원, 1년 뒤에 다 갚기로 했죠. 그런데 한 달 뒤 보너스가 나와서 100만 원을 갚겠다고 했더니 1년 동안 이자를 받으면 12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먼저 갚으면 그만큼 이자를 못 받으니까 5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듣기만 해도 혈압이 오르고 황당한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그것도 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중간에 상환하면 수수료를 더 내는 겁니다.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는 이 대출 기간을 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간에 맞춰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보다 대출 원금을 좀 더 빠르게 상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소액이든 전액이든 말이죠. 이처럼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대출 금액을 상환하고자 할 때 일종의 위약금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1.2%에서 1.4%, 그리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0.6에서 0.8%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니, 빌린 돈을 갚겠다는데 사용했던 이자를 내라는 건 이해라도 하지만 일찍 갚았다고 돈을 내라니,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도대체 왜 내는 걸까요? 중도상환 수수료를 은행이 부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운영에 변경이 생긴다는 겁니다.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으로 고객들이 돈을 맡기면 은행은 이 돈들을 굴려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돈을 맡긴 고객에게 이자를 주고도 또 은행에 남는 수익이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대출을 해주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은행은 이 대출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출을 상환해버리면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에 변동이 생깁니다. 일부 금액을 상환하면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또 전액 상환하면 이자 수익이 아예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보다 대출 금액을 먼저 상환하면 자금 운용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출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기타 비용의 회수입니다. 대출을 진행할 때 금융사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 관련 각종 행정비용, 또 대출 모집 비용, 그리고 시세가 없는 물건의 경우 감정 비용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비용을 금융사가 감수하는 이유는 대출이 나가고 발생하는 이자로 인해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출 원금을 상환하면 이러한 이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도 기회비용을 다시 회수해야 하니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도상환 수수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획일화된 비용 청구에 있습니다. 대출의 조기 상환으로 오는 이자 손실 비용, 그리고 각종 행정 비용 등이 다 다를 텐데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또 전세대출, 신용대출에 0.6%에서 1.4%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부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창구로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할 때와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에서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 5억을 대출해줬을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기회비용과 또 5천만 원을 대출해줬을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기회비용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너도 1.2%, 너도 1.2% 이렇게 정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니까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획일화된 중도상환 수수료를 청구해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은 20년에는 3,844억, 21년에는 3,174억, 그리고 22년에는 2,794억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연 3천억 정도의 금액을 수취한 거니 어마어마하네요. 이처럼 획일화된 중도상환 수수료는 당연히 개선되어야겠죠. 앞으로는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또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을 제외하고 또 다른 항목을 부과해서 중도상환 수수료에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대학교도 은행이 보내주고 자동차도 은행이 사주고 결혼도 은행이 시켜주고 집은 내 거지만 내 게 아니다. 이 말은 삶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분을 대출에 의존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대출을 계속 유지하라는 법은 없죠. 상황에 맞게 사용하다가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일부 상환을 하거나 또 전액 상환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용하는 금리보다 더 낮은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럴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너무 과하게 청구돼서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지 않을까요? 현재 중도 상환 수수료 체계가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What you want, what you need, let it take all you get, my love, 'cause you know it all.